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이 큰 광장에서 여러분 앞에 서니까 정말 많이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 특별히 또 농장님께서 한 2달 전에 저한테 부름을 주시고 해서 K 성장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저는 많이 학생들이 이렇게 오실 줄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한 400명 오신다 해도 보통 한 200명 정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걱정이 매우 앞서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게 많이 없습니다. 또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이 대상 같은데 좀 부족하고 좀 그렇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여러분들 앞에 이 강의 잘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단 열심히 지금까지 쭉 살아와서 주위에서는 조금 부러움도 좀 사는 그런 정도의 뭐 조금 기억까지 뭐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앞에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인생 선배로서 몇 마디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또 특히 1시간 조금 넘게 반 가까이 하면서 뭐 앞전에 강의하신 또 교수님 너무너무 강의 잘하셨다는 말씀 들었는데 좋은 말씀 들어주실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해봅니다. 그래서 1시간 넘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속에 돌아가시면서 1시간 내내 제가 말씀드린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또 살아가는데 기감되는 말씀 드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하고 이 만남에서 몇 가지라도 저런 거는 꼭 좋은 이야기인데 내가 살아오면서 꼭 지표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 있으면 몇 마디라도 강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한 2시간 내내 들어도요 몇 가지만 생각이 나고 또 그걸 이제 자기 걸 만들어 가곤 하지요. 저는 혹시 여러분 32대 1693 혹시 뭐 아실 수 없겠죠. 우리 오늘 여러분 앞에서 오늘 강의를 한다니까 우리 마케팅 상무가 회장님 그 말씀 하면서 한 풀어가 보시죠.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32대 1693 그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들 무슨 뜻인가 잘 모르겠죠. 뜬금없이 숫자를 이야기하니까 1997인가 그랬을 거예요. 5,900. 그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저희가, 공채를 하는데, 32명 모집하는데, 1697명이 응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약 170대 1, 저희 회사에. 그렇게, 저희 회사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조그마한 이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에서 이제 일이 나오는데, 물론, 저희들 회사가 어느 정도 인지도 올라서 대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취업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총장님도 동의하시죠? 32명 뽑는데 1,700명이 왔으니까 5,700명 170대 1 가까이 되는 5,700명에서 7명 부족한 그 정도로 많이 응시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는 뭐 더 대단하겠죠. 그만큼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고 있을 거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물론 여러분 같이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총장님께서
최병호 당신 강의 한번 해보면 어떠냐? 뭐 이런 취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까 우리 대처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대학 나오는 이력도 없고 어디 고등학교도 변변한 고등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면 정보고등학교 이런 데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학교는 제 주위에서 요즘 중학교 선배들이 좀 많이 만납니다. 갑자기 제가 중학교는 좀 괜찮은 중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1차에서 지금까지 시험 쳐가지고 대본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우리 중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치열한 성적 순으로 올라갔거든요. 그 2차에 갔습니다. 그러나 2차에서도 좀 괜찮은 학교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지식경제부 장관된 분, 윤상직 차관에서 장관된 분도 저희 중학교 저희 후배고,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었습니다만은 이 발음도 조금 사투리 쓸 거예요. 그 언론사 대표적인 부산일보 국제신문인데 다 그 CEO들이 저희 후배들입니다. 제가 이제 사업이 이렇게 커지니까 고등학교는 변변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이야기가 선후배가 별로 없고요. 잘된 사람이 그렇게 없으니까요. 중학교는 여기저기서 좋은 분들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배님 그렇게 요즘 아주 직위들 있는 분한테 그런 이야기 듣곤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시험 쳐서 제대로 1차에 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학에 성인이 돼서 아주 5대1 가까이 되는 이제 최고의 과정이 AMP 과정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 사는데요. 그때도 한 6대1 가까이 되는데 1차에 됐었어요. 나이 들어서 50대 중반에 열심히 살아서 또 사업도 일구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저런 사람은 우리의 6대1 가까이 돼도 바로 1차에 2차, 3차 재수, 삼수, 사수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4, 5년 전에는 5, 6년, 10년 전에는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굉장히 요즘은 인문학 쪽으로 많이 돌아가긴 했었습니다만 경영학 좀 인기가 떨어졌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앞으로 치열한 삶을 잘 극복해서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면은 뭔가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겠네. 좀 이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존경받는 사람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네. 이런 이야기도 몇 가지 제가 들을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아까 교수님께서 소개해 줄 때 대학 나오지도 않고 정보고등학교 나와서 또 이렇게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애로운 고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 밑에나 좋은 부모님 밑에 또 좋은 환경에서 그래서 좋은 대학에 와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나 졸업하고 나서 여러분들 아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 조만한 회사에서도 취직하기 위해서 5,700명이나 지원해 32명 모집하는데 이런 치열한 삶을 여러분들이 뚫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또 취업도 해야 되지만 저 최병호 저 양반은 지금까지 취업을 한 번도 안 했 창업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어떻게 했는가, 또 중간에 어떻게 실패했는데 어떤 고비를 어떻게 넘겼는가, 이런 말씀도 저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책을 많이 보고 또 지가 너무너무 지혜가 많고 이래서 좋은 말씀 드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걸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제 회사, 제 개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어떻게 본의 아니게 지 자랑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래 취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는
이 뜨거운 열정 그리고 원대한 꿈, 이거는 여러분보다 더 어린 나이에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꿈이 커야 됩니다. 그런 말씀도 자연스럽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역사와 브랜드, 잠깐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도 잠깐 소개해드리고 저희 브랜드도 광고를 좀 해야 제가 좀 본전을 찾습니다. 아까 총장님께서 학생들 일이 많기 때문에 마케팅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써서 저희 회사 소개하는 게 큰 저로서는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뜨거운 열정, 또 역바상, 어떻게 차별화되고 역바상을 하고 살았는가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드리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대문 광장시장에서 약 30년 전에, 그 전에 장사를 했습니다. 저는 19살 때부터 42년을 쭉 장사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장사만큼은 좀 잘하네.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대학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도 정말 보잘것없는 고등학교 나와서, 그러나 장사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분명히 다 100% 잘하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남보다 좀 내가 잘하는 게 있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또 그런 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끊임없이 해나가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패션회사이기 때문에 꼭 서울대학교 나와서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체로 저 지방대학에 나와서, 또 저희 크로코다일 레디에 한 16년 전에는요, 전문대학 나온 디자인 실장이요,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모릅니다. 전문대학 나와서, 지방 전문대학 나와서. 디자이너가 오히려 서울대학 나온 사람보다 그렇지 않고 저 지방대학 나온 사람이 훨씬 출세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디자이너 다 그래요. 몇 사람이. 그럼 감각적이고 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더 잘합니다. 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도 내가 어떤 걸 잘한다는 걸,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개발. 저는 개인적으로 딴 건 잘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나이 되니까요, 만 60이 넘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가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지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선생님께서 지능 검사한 거, IQ 검사를죠. 요즘은 IQ 갖고 다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중요하긴 하죠. 그건 그 전부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저 잘 아실 거예요. 저는 그런 학력이 짧고 그러기 때문에 저 경험 측면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때 보니까 두 자리 숫자예요. 두 자리 숫자예요. IQ요. 그리고 지금도요. 앉으거든 잘 안 됩니다. 그때 내가 그런 열등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노력도 안 하긴 안 합니다만은 앉기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이 장사를 해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하고 틀리고, 장사는 잘하면 머리 좋은 사람 장사 잘할 수 있지만, 그러나 노력도 해야 되고, 또 그런 감각적인 게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은요. 또 센스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어우러져서 장사는 정말 남보다 잘할 자신이 있어요. 그래 항상 장사는 잘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쭉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주위에서 저 최배우 같이 한번 해보자. 여러 수만 명이, 제가 또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했을 때 동대문 상인으로서 만족을 했거나, 동대문 상인 한 평짜리 장사했습니다. 거기서 그랬으면 지금도 동대문 상인으로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꿈은 크게 가졌습니다. 내가 꼭 기업가 한번 돼보겠다. 또 브랜드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체로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만족을 합니다. 돈벌이도 잘 되고 하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가슴이 와 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대문 시장 갔을 때요, 돈 벌러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 공부도 많이 못했고, 또 아버지도 세상 빨리 돌아가시고 해서 중간에 공부를, 예, 중단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중학교는 좋은 데 갔지만, 고등학교는, 줄 서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 갔었습니다. 예. 공부하고는 담을 샀죠. 그럼, 어떻게, 이대로 정말 어디 기능공으로 평생 동안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예. 돈 벌 수 있는 자신이 있다. 또 아버지도 사학가였고, 그래서 19살 때부터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감각을 제가 익혔어요. 장사는 너무도 자신 있네. 그런데 동대문 시장 갔을 때는 주위에 일가 친척을 통해서 갔는데요. 힘은 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만 돈 벌이는 잘 된다고 그랬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죠,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합니다. 예,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하니까 이건희 같은 사람도 알아주고, 다 비즈니스 잘해서 세계적인 기업가들 다 알아주는 거죠. 예. 저는 동대문 시장에 가난하고 동대문 시장에 가서 장사 한번 해보겠다. 고생은 무척 되지만 돈은 많이 버린다는 거예요. 또 학력이 짧은 사람도 충분히 가능한 게 동대문 시장이었습니다. 아무튼 30년 전에 동대문 시장 가서 옷장사로서 저는 기업가가 되겠다, 브랜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 설명도 증명으로 여러분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대문 시장의 한 평짜리 가게에서 광장시장에서 시작을 해서 또 청계천의 지하 2층의 사무실 내에서 이렇게 또 큰 빌딩에서 여기 해가지고 또 강남에서 여러분 혹시 젊은 사람들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저는 30년 전에도요, 강남에서 살고 싶었어요. 꼭 강남에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게 보자 없습니다. 지금은 강남이고 강북이고 그런 거 따지지 않지만, 아무튼 25년 전, 30년 전에는 강남이 뭔가 좀 좋게 보였어요. 그 여러분, 한경되면은 그 강남에 살겠어요? 저 강북 상계동에 저 수락산 밑에 살겠습니까? 강남에 살겠죠. 여건만 되면요. 요 강남 사는 분, 지금은 그런 거 많이 따지지 않지만, 저는 못 배우고 그렇기는 해도 꼭 강남에서 부자 돈에서 한번 살아와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을 때, 30년 전에, 저 그때 27, 8 결혼하고 막 그랬댔어요. 여러분들하고 나이 그 차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강남에 한번 살아보겠다. 그때는 강남은 뭔가 강북에 살았었거든요, 제가요. 부산에서 36년 전에 올라와서. 그 강북에는요, 뭔가 좀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강남은요, 아무나 물가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꼭 강남에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청계천 살다가, 요 청계천에 장사하다가 요 강남으로 옮긴 거예요. 지금도 강남에만 있습니다. 저희 집도 강남이고, 또 제가 주로 활동하는 데도 강남이고. 그런데 지금은 강남, 강북 따지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총장님은 알 거예요. 아실 거예요. 20년, 15년, 주소만 강남에 사는데도 저 새빵살이 해도요, 좀 있게 보이는 게 그때 현실이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꼭 부자 돼서 강남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살게 된 거예요. 예, 지금은 강북이나 강남이나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저희 회사 브랜드는 크로코다일 레이디, 대한민국 넘버원. 제가 정보고등학교 나서 아까 머리 나쁘다 그랬죠. 한 가지는 1등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21세기는 1등만이 살아남는 시대, 그런 사람만 알아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 가지라도 특별한 데가 있어야 됩니다. 남다르게 잘해야 됩니다. 평범하게 똑같이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유서 깊은 세종대에 나와서 남보다 못하고 비슷하게 했으면요, 여러분들 경쟁했어요. 예, 쉽지 않을 겁니다.
아까 취직도 170대 1. 5,700명이 모여 32명. 이런 때도 남들하고 면접 볼 때도 차별화돼야 될 겁니다. 아무튼 저는 크로코다일 레디 정부에서 우리나라에서 넘버원, 또 샤트렌, 올리비아 하슬러 등등 이 브랜드가 있습니다. 또 남성복 브랜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우성 INC라고 코스닥 회사. 제가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 5년 전에는요. 제가 브랜드를 해서 상장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이 최대원을 전국의 시장에서 한번 내보겠다. 얼마나 인정받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1년 반 전에 우연하게 코스닥 회사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코스닥 회사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주 투명하게. 주주 많이 있죠.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잘하고 못하고 주식이 내리고 올리고 그런. 저를 믿고 주식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최병호는 잘할 거니까.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뭐 자신은 있지만 뭐 누구 자신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주위에서 어떻게 알아주느냐. 열심히 살면요. 주위에서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자신이 여러분 앞에서 내가 똑똑하다, 잘했다, 뭐 잘할 수 있다 이러면 그렇게 뭐 여러분은 잘난 척 하게 되고 오히려 욕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저 양반 참 사람 괜찮네, 똑똑하네. 여러분들 속에서도요, 학우들 중에서, 교우들 중에서 저 친구 참 특별하네. 남한테 항상 배려하고 굳은 일도 도맡아서 하네. 또 친구 간의 인간성도 괜찮네. 또 학업 성적도 좋고 모범된 학교 생활도 하네.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뺀들뺀들하고 말이야. 이미지 나쁘고 저 친구는 안 돼.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요즘은요,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너무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잘 아실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 알아주는 헤드헌터 항상 그런 이야기합니다. 평판이 좋아야 된대. 학생들도 마찬가지. 저 친구 괜찮네요. 저 친구 정말 사람들이 실력도 있지. 남한테 배려도 하지. 인간관계도 좋지.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젊은 사람 기준을 맞춰서. 그런 사람이 돼야만이 되는 거예요. 또 젊었을 때 습관이 매우 중요해요. 저 최병원은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대단히 부끄러운 말씀했죠. 머리 나쁘다. 그러나 이 머리도요, 저는 한 3년 전에 중앙일보선가 어디 스탠포드 대학인가 어디 이는 내는 쓰면 쓸수록요, 이 고차가 되는 게 아니고 더 머리 좋아집니다. 나이 드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고민하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했으니까 그 IQ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분명히. 교수님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IQ 잘하는. 저는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사업도 멋지게 할 수 있는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장사 사업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사회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죠. 마케팅도 남보다 다르게, 꿈도 크게. 그러니까 주위에서 고등학교도 옳게 안 나온 사람이 중견기업 위원장, 내보다 몇백 회사에 좋은 서울대학 나온 사람도 무진장으로 많은데도, 또 의료산업협회장 뭐 등등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항상 도전정신과 항상 남한테 배려하고 좋은 평판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다니고 열심히 살은 게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학교 다니면서 나는 적당하게 이래도 살겠지. 우리 삶하고요, 여러분 삶하고는 틀립니다. 20대, 10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나이 들어서도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도 이 화면에서 비춰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남성복까지 인수를 해서 매우 기쁘고 토탈 표선으로 또 상장회사까지 가지게 된 게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저 최병호 하는 상장회사 멋있게 해서 지금은 주식이 1,500원이지만 나중에 15,000원, 15만원까지, 100만원까지 만들어보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는 거예요. 예. 이제 아웃도어까지. 요즘 아웃도어도 많이 있죠. 이제 노스케이프라는 작년에 론칭을 했습니다. 학생들 좀 관심 좀 가지십시오. 예. 저번에 강의했던 최병호 회장이 하는 회사구나. 하지원 양에서 광고하는 회사, 노스케이프, 와일드로즈 세계 최초로. 또, 우리나라에서 옷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옷을 만드는. 이거는 옷 한 30만원 가면 한 번만에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옷을 최병호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초이 메이드 트렌드 해서, 예, CMT라는 브랜드, 예, 마트에 주로 있습니다만은, 저는 사회적인 책임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도 잘 되고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세요. 또, 꿈을 먼저 꾸세요. 실천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돼요. 예. 다 꿈이죠? 예. 그 꿈을 위해서 제가 강남에서 저 시골에서 올라와서 살아봐야 되겠대요. 또 동대문 시장에서 한 편짜리 가게에서 만족해서 그랬으면 지금도 한 편짜리 가게 주인이 있을 거예요. 나는 기업가가 되겠다. 브랜드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 저 회사 이 크로코다일 레디 처음에는요 조만하게 했습니다. 예, 이렇게 180억,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한 1조 한번 해보겠다. 매출.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노력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반드시 된다는 걸. 안 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꿈이 지금, 온 세상이 여러분들 것이죠. 그런 꿈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 하면 된다. 이 최병호 같은 사람, 정말 무식한 사람도 안 되는 일이 없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세계 넘버원이 됩니다. 한국의 넘버원이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충분히 그 자질 있는 학생들입니다. 예. 예, 아까, 포스터가 많이 있어서 우리 총장님한테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그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만 아무튼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이 한국의료산업협회 우리 한 500개 또 중견기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새 정부에서도 허리 되는 이 중견기업을 키워야 되겠다. 대기업, 중소기업, 중간에 중견기업 제가 위원장하고 등등 예,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거도요. 제가 많이 못 배웠기 때문에 예, 또 이런 데서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어디 대학 나와서 정식적으로 박사학위도 노력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제가 이 박사학위도 명예 박사학위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또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어릴 때 아버지 중학교 1학년 돌아가시고, 예, 페인트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군에 가기 전에 잠깐, 아르바이트 한다고 삼촌 집에 잠깐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길을 발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사 잘할 수 있겠다! 장사는 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왜냐면,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못 배웠으니까 직장 가질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여러분들하고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난 장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페인트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삼촌 밑에 잠깐 있었는데, 불이 아주 모슬병이 세상을 빨리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 매장을 제가 인수하게 됐습니다. 19살 때. 참 어린 나이에죠. 예. 그래도 그때 생각해 보면요. 19살이 그때 좀 굉장히 좀 어른스러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잠깐 이 말씀 드릴게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가슴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뚱뚱했습니다. 왜? 살을 찌웠습니다. 돈 좀 있게 보이고 부잣집 아들 같이 보이기 위해서. 요즘은 뚱뚱하면 별로 안 알아주죠. 한 4년 전에 몸무게 14kg를 뺐거든요.
지금 아주 정상적인 체중입니다. 66kg. 예, 1m 68인데 저 키가 조금 줄더라고요. 100을 빼니까 지키에 아주 체중이 세 칸씩 뛰어 올라가다가 저 어른이 왜 저러나 그럴까 싶어서 저 한 두 단계만씩 올라왔는데요. 저는 계단이 반가워요. 예, 엘리베이터 안 탑니다. 몸이 가벼우니까. 그때는 살 찌웠어요. 부잣집 아들같이 보이기 위해서. 예, 머리 그때 수치만 했거든요. 올백해요. 나이 들게 했어요. 지금은 뚱뚱한 사람보다 좀 날씬한 사람 알아주죠. 예. 아무튼 그때 나이 들어 보이고 돈 있는 집 아들같이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식적인 거.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략적으로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40몇 년 전에.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나는 전략적으로 어떤 삶을 살 건가? 남하고 똑같이 살 건가? 미리미리 여러분들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습관이요. 그건 평생 가는 습관입니다. 예. 그래서 좋은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멋진 인생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이 좋은 세상에서 150년까지 살 건데 150살까지 옛날 어르신들은 50, 60 그렇죠. 적당히 살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삶이 안 됩니다. 너무 비참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이가 중요한 겁니다. 습관, 큰 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살아와야 됩니다. 저는 동대문 시장 갔을 때 시장에 똑같이 물건을 안 만들었습니다. 제가 대학 나와서 제대로 배우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항상 남들하고의 차별화를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사 잘할 수 있는가? 또 차별화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브랜드 같이 할 수 있는가? 그럼 동대문 시장에서 그래서 브랜드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준비를 했던 거예요. 네, 준비를. 그래서 상표 등록을 시켰습니다. 30년 전에, 약 28년 전에. 그때 상표 등록이라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예, 지적 상표라는 게 별로 알아주지도 않을 때, 그래서 용어도 없을 때입니다. 저는 상표 등록 시켜서 꼭 브랜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그 뒤에서는요, 비아냥 그랬어요. 동대문 시장장에서 상인처럼 하지, 뭐, 브랜드 같이 하고, 뭐, 상표 등록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단 말든, 좀 남보다 앞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 저는 크라운, 이 브랜드, 이 엠블렘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옷에 태그를 이 세 개를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조금 힘들 거예요. 그러나 쉽게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동대문 시장에 이 태그, 요즘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아웃도어 같은 거 보면은 태그 기능성 것도 많이 달지요.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최병호 시초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그런 걸 참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능률협회에서 올해 브랜드 대상, 1등 브랜드 대상, 무슨 마케팅 대상, 최고의 상을 많이 받습니다. 학교 다닐 때 상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나이 들어서 6대1이나 되는 치열한 또 1차에 합격된 거예요. 또 상도 좋아해요. 어릴 때 못 받아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어디 가면요, 회장하라면 옛날에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회장하라고 해서 겁을 내요. 예, 제가 좀 할 수 있는 나이고 좀 남들한테 배려도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를 많이 지명해서 그게 제일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일부러 그런데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상도 받아보지도 않고 그런 거 안 해봤으니까요. 아무튼 제가 동대문 시장 갔을 때 이 택을 3개나 달았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요즘 기능성 옷 태그 많이 다는 것도 제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초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어쨌든 해봅니다. 저 따라서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때 크라운 바지, 이 크라운 면, 이 크라운 큐마커 이랬는데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나무의 브랜드가 똑같이 해서 이렇게 만들면 돼요. 크라운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US 코튼이라고 똑같이 해서 크라운만 집어넣은 겁니다.
저 방산시장에 가면요, 저렇게 인쇄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이 마크가요, 옛날에는 이 Q마크만 달아도 돈을 한 20% 정도 더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이거 한국의료시험연구원에서 인정하는 상품인 이런 걸 꼭 달고 싶었던 거예요. 동대문시장 옷을. 그런데 신청하니까 동대문시장에 저 브랜드 주게 되면 저 브랜드 명성이 떨어지겠죠. 줄기가 만무하죠. 심사가 까다로운데. 저는 모방을 한 겁니다. 그때는 모방이 통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의적이 매우 중요하죠. 예. 절대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되죠. 남들 안 하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도 그렇게 많이 받으실 걸로 압니다만은 저는 그 당시 모방을 잘했습니다. 그런 감각이 좀 있었어요. 어떻게 했냐? 제가 30년 전에 이 큐마크 달라니까 안 돼요. 그리고 큐마크 비싸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예, 크라운 마크. 네, 크라운 상표거든요. 예, 크라운 품질 보정 똑같죠. 여기 뭐 어장 등록 메토, 상표 등록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큐마크인 줄 알고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동대문 시장에서 이 태그 3개 다니까요, 옷을 훨씬 비싸게 팔아도 잘 팔립니다. 시장에서 시장표 같이 안 하고 브랜드 같이 만들었던 거예요. 이거 하는데 이거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남들보다 조금 앞서야 됩니다. 또 차별화해야 됩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물건 상품이 차별화됐던 겁니다. 옷은 잘 만드는 거는 기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디자인은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큐마크 비슷한 걸 이렇게 다니까 어떻습니까? 큐마크인 줄 알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비싸게 팔아도 잘 팔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시장에 28년 전에 상표 등록해서 꼭 여러분 나이보다 조금 많을 때 저는 꼭 브랜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기업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꿈이 뭐 있어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적당하게 해서 평생 동안 남한테 밑에 지배를 받고 혹여나 월급쟁이로 끝날 거예요? 성과 못 내면 잘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조직에서도 정말 성과 내는 조직원이 돼야 될 겁니다. 남보다 다르게 뭔가 아이디어도 내놔야 돼요. 응? 그래야 살아남을 거예요. 항상 고민하는 거죠. 남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게 뭔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탑이 돼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넘버원만 살아남는다고. 알아주는 세상이 됐든 어느 분야이든 어린 나이에 성공한 벤처기업가 되든 또 취직이 안 되니까 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최병호 같은 패션그룹 형제보다 적은 회사에도 가도 내가 뭔가 다르게 빨리 창업할 수 있는 걸 배워야 되겠다. 아니면 어때요? 떡볶이 가게도 해. 그리고 남들하고 다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성산이 있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들 보면 세종대 출신들이 앞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걸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신구 총장님 제자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총장님 존경합니다만 또 이런 걸 만드는 이유도 제가 두 번째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제가 1시간 반 떠들고 가면 뭐 몇 가지 얻는 거 있어야 돼요. 예. 이 책 배우는 사람은 여러분보다 너무너무 한경 없는 나쁜 데서 자라고 또 머리도 나쁘고 많은 게 없어요. 그러나 몇 가지 하니까 이렇게 일조가는 기업가 되고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남들하고 차별하는 거.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저는 동대문 시장에서 큐마크 비슷한 걸 이렇게 따랐던 겁니다. 또 삶이 그렇게 평탄합니까? 그럼 녹록합니까? 중간에 정말 공경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여러분은
평생 동안 행복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150년 동안 어마어마한 역경도 있을 거예요. 그런 고비를 정말 지혜롭게 잘 극복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끈기도 중요한 겁니다. 조만 일에 자포자기하고 인생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 많을 겁니다. 예? 그러나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들 노력하는 만큼 세상이 되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것도 노력해서 노는 겁니다. 습관 다 노력 모드를 바꾸세요. 부지런한 모드로. 자, 그래서 저는 동대문 시장에 있을 때도 동대문 시장 표 같은 옷을 안 만들기 싫었습니다. 브랜드 같은 그런 사업을 해야 저가 기업가 되지 않겠어요? 동대문 시장에서 그래서 그 당시는 다들 그런 사람들이 미싱하던 사람, 뭐 재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장사했기 때문에 꿈이 그렇지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하고는 틀릴 거예요. 예. 저 최병호는 어릴 때 장사했기 때문에 돈 멋지게 안 벌어서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만 60 넘어갈 때는 뒤에 화면에 옵니다만 어떤 멋진 인생을 살 건가?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인생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까 총장님한테 비즈니스 말씀들 주시길래 쉽지 않습니다. 저 사업 지금 살얼음 걷습니다. 기업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멋지게 살 수 있는 자격도 있지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최병호예요. 노력을 많이 하니까 이 나이에도.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리러 온 거예요. 스펙 산다고 대학원하고 좋습니다. 그것도 매우 젊었을 때 공부해야죠. 그러나 무슨 일은 조선정신을 가져야 돼요. 남보다 안 하는 건데 들어가야 돼요. 젊었을 때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이 더 힘든 삶을 체험적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고 끈기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무지무궁한 좋은 일이 있고 역경도 같이 수반하는 겁니다. 그걸 고비를 잘 견디는 사람과 못 견디는 사람이 극명하게 차이 날 거니까요.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헤드헌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 우리 기업관 저 인간성 별로 안 좋아. 실력은 좀 있는지 몰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관계성도 좋아야 좋은 정보를 얻습니다. 친구들이 주위에서 밀어줍니다. 응?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친구 잘 되네, 잘 된다. 그러면 잘 되는 사람 되고 훌륭한 사람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게 돼 있고요. 자, 저는 참 힘든 고비를 넘겼습니다. 20년 가까이, 93년도에 이 부도라는 걸 하고 집도 경매에 넘어 가보고요. 한마디로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런 사무소는 저는 학생들 앞에 이런 이야기해서 얼마나 가슴을 때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CEO들 앞에서나 직장인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하면요, 제가 좀 박수를 좀 받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여러분 한 5년 후든 10년 후에든 내 애를 어렸을 때는 최병호 씨라는 사람한테 강의 들었는데 저런 거는 배울 점이 있구나. 저 한마디는 내 평생 동안 내 걸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보람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뭐 어떻게 많은 걸 얻어가겠습니까? 1시간 반 동안. 예? 뭐 아무것도 기회가 안 남을 거예요.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 애로운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돈 무진장을 부렸죠. 동대문 시장에서요. 노력하니까요. 동대문 시장 장사할 때요. 내가 에피소드 잠깐 말씀드릴게요. 신설상가 갔는데요. 여러분, 신설상가는요. 여러분들은 대학생이니까 빨리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도 이해폭이 있어야 돼요. 신설상가는 말입니다. 한 3년 지나야 자리 잡아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이요. 신설상가에서는 물건을 안 사가요. 팔이 날리고 있어요. 옷도 한 장도 안 팔려요.
왜냐하면 주인이 자주 바뀐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방 상인들은 오랫동안 해본 사람은. 신세상가 장사, 그러면 옷 사가지고 와서 안 팔리면 반품해야 되는데, 한 달 있다 오면은 점포 문을 닫았거든?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가니까 물건 안 사가지고 가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 최병호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 장사했댔죠? 19살 때. 그걸 터득한 겁니다. 성격이 적극적입니다. 습관화됐어요. 남 앞에 나서가지고 말하는 것도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말은 논리 정연하게 아주 멋진 말은 못합니다만 어디 가도 말할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십만 명 앞에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대문 시장 갔을 때요, 어깨 메고 물건을 팔러 다녔어요. 왜냐하면 돈 벌러 동대문 시장 갔는데 팔이 날리고 망할 수는 없잖아요. 전 젊은 나이에요. 여러분 같은 젊은 나이에 어깨 메고 땀 뻘뻘 흘리고 뚱뚱했으니까 물건 팔러 다녔습니다. 도매시장에는 물건 팔러 다닌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오는 손님만 받지요. 100%가요. 팔이 날려도요. 아이고 오늘 한 2장 개시했네 석장. 도매시장에 한쪽에는 매일 1시간 만에 다 완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는요 극과 극이에요. 신세상가는 장사가 안 해요. 3년 지나야 장사. 그 사람들 너무나 하니까 나는 어깨 메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좋은 상품 팔러 다니까 물건이 잘 팔려요. 처음에는 문전박대합니다. 큰 옷 도매상가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예, 명동 의류, 또 천호 의류 공판장, 뭐 반포 의류 공판장, 저 부산 찐시장, 국제시장, 서문시장 팔러 다닌 거예요. 어깨 메고. 왜 힘이 남아 도는데 왜 못 팝니까? 얼마나 급한데 여기서 망할 수는 없지요. 돈 벌러 갔는데. 여러분들 아르바이트하고 다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형님들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아버님도 사업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저는 처음부터 남보다 다르게 좀 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150개 점포에서 저만 살아남을 때도 관이 아니에요. 돈을 버렸어요. 처음에는 문전박 때도요. 2번, 3번 찾아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상품 팔리면 돈 달라니까 나도 가봐라죠. 그러니까 팔리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는 어지간하면 팔렸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지방 상인들이 가져가지를 않죠. 그 당시는 그랬어요. 옷 없었을 때예요. 요즘은 옷이 너무너무 많을 때지만. 그러니까 팔리니까 내만 손님이 있는 거예요. 매장에. 그러니까 장사가 더 잘 되는 겁니다. 본래 손님 끌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 당신들도 알지요. 잘 되는 집은 먹는 음식집도 손님 많은 데 가면 맛이 있지요. 그래서 더 가게 되지요. 그래서 선순환이 되고 하겠지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는 어깨 메고 팔로 다니니까 잘 팔리니까 그 사람들 옷 사러 오고, 요즘엔 특별하네? 손님 왜 이래 많네? 딴 집은 팔리네. 그렇게 돈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한 시장에서 손님 오는 손님만 기다려서 그랬으면 저도 지금 망했을 거예요. 그 조그마한 생각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저 옷이 없으면요 행복하지 않았었습니다. 총장님. 대한민국의 옷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줘야 되겠다. 이 큰 꿈을 꿨어요. 이 최병호가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놀라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그마한 남은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어깨 메고 잠깐 나가는데 그게 뭐 힘들어. 20대 힘이 남아 도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땀 흘리고 쭈쭈하니까, 그때는 뚱뚱해서 땀도 많이 흘리고, 제가 좀 스타일이 그렇거든요. 체질이. 그러니까 불쌍하기도 보이죠. 젊었을 때는 모든 건 다 할 수 있는 게 젊음이에요. 나이 들어서는요, 비참하게 살면 안 돼! 멋있게 살아요. 젊었을 때는 가감하게 도전해야 돼. 무슨 일든지. 그 동대문 시장 간 거예요. 그래서 먹게 물고 메고. 그래서 내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다가 이 불의에 부도라는 걸 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하면 가슴 와닿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걸
얼마나 어떻게 잘 이기는. 그럴 때는요, 나중에 잠깐 동영상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끈기가 중요합니다. 힘들 때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극한 운동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젊었을 때 건강과 그런 정신적인 건강을 같이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등산도 많이 안 다니는데 요즘은 많이 다녀요. 산도요, 깔딱고개 같은 게 있어요. 항상 정상에 가면요. 그런 그 희열을 넘깁니다. 정상고 가면. 그래서 그 인내심, 끈기, 체력, 또 사이클도 좋아요. 마라톤도 좋아요. 가만히 있어도 건강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운동을 많이 안 하죠. 늦게 돌아다니고. 일찍 자야 됩니다. 자야 되는 것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11시 전에 꼭 자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활동하는 걸 습관화해요. 젊은 사람들은 늦잠 자고, 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매일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일찍 자고요. 좀 일찍 일어나세요. 그래서 습관화돼야 됩니다. 모든 것이. 예, 물론 경우에 따라서 틀리긴 합니다만 직업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예. 이 93년도 제가 이 부도가 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바로 제기를 했습니다. 94년도에 이름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그때는 크라우사이스 형지로 바꿨어요. 형지, 터지, 형자. 이 옥팽 두꺼운 데 보면 있습니다. 불화변이 3개 있습니다. 불같이 일어나니. 불같이. 반드시 돼요, 여러분. 상호부터 바꿔야 돼. 거지했으니까. 잘 살다가 상호도 불화변이 3개 등한 불같이 일어나는 형자에, 등불 형자에 이 세상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슴 좀 와닿지 않지요? 부모님 밑에서는. 예. 아무튼 이 각오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각오가. 여러분들 꿈을 크게 가지세요. 창업을 해도 좋아요. 나는 남보다 다르게 장사. 최병호 저 양반 저렇게 하더라. 조금 다르게 하더라. 마케팅도 좀 다르게 하더라. 동대문 시장에 또 브랜드 사업한테 태그 3개 달더라. 어깨 메고 남보다 좀 바지내는 게 좀 도전적인 정신이 있더라. 남들은 가만히 지켜 있을 때 창업을 하면은 그랬대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 방식은 좀 다를 겁니다. 직장에 다녔어도 인간성이 좋더라. 실력 있더라. 아침 일찍 청소 싹 해놓고 뭐 다르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출근 시간도 빠르고, 사장한테 눈이 띄네. 바로 진급되네. 잘하네. 그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나는 꼭 부자 되겠다. 강남에 살아보겠다. 빌딩 사겠다. 되는 겁니다. 세계 넘버원 하겠다. 왜 안 돼요? 그리고 평생 동안 남한테 저 실력 없는 인간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살 수 없잖아요. 멋진 인생을 살아야지. 예, 그래서 저는 바로 부도나고 나서 이랬는데 좀 우스갯소리로 조금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좀 가니까요. 아무튼 이 브랜드를 해서 또 돈도 많이 벌었어요. 바로 제기했습니다. 불같이 일어나라는 이 불화변에 3개나 되는 형지를 바꾸고 났어요. 예. 여성복 단일 브랜드로 매출 1위, 유통망 1위, 의료계 대리점 1위, 멤버십 해외 1위만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공지에서 1등 했거든요. 제일 꼴찌에서 60명이면 59등. 꼭 브랜드 사업에서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을 한번 해보겠다. 지금은 아니지만 5년 전에 최초로 3천억 달성해. 우리 직원들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야, 웃기지 마. 왜? 대한민국 국민복인데 방방 곳곳에 대리점 내! 내 따라 하는 거예요. 내가 몸은 보이니까 일찍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매장들 돌아다니고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너무 기뻐요. 내 때문에 우리 옷 많이 입고 다니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가 만드는 옷을 지하철에서 5분의 1은 우리 옷 입고 아줌마들 캐비에서 우리 옷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하나씩 쌓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넘버원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가지셔야 돼요. 꿈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먼저 꾸라 그랬죠. 크게 가져가라는 거죠. 실천은 나중에 하세요. 지금 꿈이 없는 분 없죠? 원대한 꿈을 가져야 돼요. 지방상권에서 항상 스타 마케팅도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예. 조금 앞서야 됩니다, 생각이요. 예. 엄마들 옷은 스타 마케팅 하면 안 됩니까? 뭐 그렇게 한 거예요. 지방상권부터 중심상권으로 명동에서부터 한 게 아니라 저 전라남도 저 끝에서 부산 끝에서 이런 올라오고 남들하고 차별화, 역발상 이런 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생 삶도 마찬가지. 저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저 업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시는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이런 것도 남하고 차별화되고 역발상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남하고 똑같이 절대 잘 안 됩니다. 예?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타 마케팅 우리가 아주 지금은 하지원 양이 저희 모델이거든요. 그전에는 송윤아 양 12년 전에 참 그런 거 생각해 보면요. 저 머리 나쁘고 배운 거 없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러잖아요. 그건 고민해서 나온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본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본 겁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꼭 비즈니스하고 관계없는 일도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애로웠던 고비 잠깐 힘들 때 했던 거 잠깐 동영상으로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잠깐 저 화면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틀어주시기 바라요. 한 2분.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들려드리기 위해서 어제 한번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임원들 앞에서 눈물이 나와서 아주 미안해서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만, 저희 비서실에서 30주년 한다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일부러 오래된 화면처럼 찌직찌직해서 저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잠깐 페인트 가게 아르바이트도 일할 때 이 부산에는 이 고개가 많습니다. 산 꼭대기도 많고요. 그 페인트 굉장히 무겁거든요. 자전거 하나만 해도 굉장히 무거운데 그걸 어깨 메고 키가 조그마한데 그 울면서 다녔던 생각. 예, 그래서 우연하게 페인트 장사하게 됐어. 또 중간에 20년 전에 93년 부도 났을 때 그 청년 때 권투 배울 때 스파링 3분 3회전 할 때 그 코치가 나 참아! 그 순간만 참아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앞으로 사실 때 어마어마한 역경도 감내해야 될 분명히 그런 시기가 있을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고비를 얼마나 잘 지혜롭게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저는 93년도 부도 났을 때 자포자기하고 술에 찌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또 가장이 파산될 수도 있고 시래에 빠져서 그러면 그래 되는 거죠. 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노숙자가 됐겠죠. 그런 사람 많이 있으니까요. 저는 청년기에 그 극한 권투 지금도 폼 그대로 놉니다. 연습 많이 하죠. 나이가 60이 훨씬 넘었는데 그때 그 코치가 한마디 해주신 말씀, 예? 스파링 할 때 나 참아! 비틀비틀 할 때 그런 게 내리에 그런 겁니다. 예.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부하기 싫고 취직 잘 안 되고 힘들대 자포자기하고 적당히 살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극한 운동도 합니다. 젊었을 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특권이. 절대 나이 들어서는 못합니다. 그런 걸 몸소 체험해서 자기 걸 만들어 가야 돼요. 국민보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못변 최병호가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미치겠다. 특히 없는 시장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차별화. 남과 같이 안 하겠다. 해보니까 성산이 없어요. 여성부 동대문 시장 옷을 가게에 많이 만들어서 앞에 나서면 매장이 있는 1,500개 매장을 만들어서 생필품처럼 옷을 만들어 사야겠다. 그런 꿈을 이룬 거예요. 남들은 다 안 된다죠. 200개 이상 내면요. 수익이 중요하다 그러죠. 나는 아니었습니다. 국민보건 바로 슬리퍼 신고도 갈 수 있는 그런 옷들을 파는 편의점 같은 옷을 만들어야 되겠다. 15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은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배우죠. 예. 아무튼 저는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에 대한 스트레스 없을 수 없는 옷을 만들겠다. 대한민국 여성들 특히 엄마들 없는 시장에 최고 품질의 옷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일 수 없을까 항상 고민하고 현장에 다니면서 했던 겁니다. 또 평생 인연으로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씀했죠. 여러분끼리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닌 평범한 인연이 아니라 기적 같은 인연으로 교우들 간에도 저하고 여러분의 관계도 최병호가 올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귀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을 경청해주고 온 이유도 인연이 항상 평생 인연으로 좋은 이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도 그래서 제가 자랑 같지만 여기저기서 뭐 못 배우고 하지만 그런 모범 회장을 많이 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곤 하죠. 그런 사람이 출세할 수 있습니다. 교우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서울대학교도 최병호 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참 영광이죠. 고등학교 정보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서울대학교 하면 최병호 홀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네. 25일 다 교수님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식수하고 제가 6년 동안 개우회 회장을 했는데 너무너무 서운하다고, 없는 과정을 활성화시켰다고, 3대1씩 만드는 시효 과정을 만들었다고, 기념비를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예, 식수하면서.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인생 논하기는 좀 이르죠? 그러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20대부터 전략적으로 살아 그랬죠? 예? 충분한 그런 나이였습니다. 습관, 좋은 습관 들여냈죠? 예? 지금도 습관 나쁜 사람은 안 돼요. 나이 들어서는 절대 못 고칩니다. 예. 좋은 습관을 들여요, 좋은 습관. 남한테 배려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도 모범적인 이 습관이에요, 다. 꿈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죠.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명함 뒤에도 항상 평생 남보다 반의 반발짝 더. 저희 회장방이 2개 있는데요. 신관 본관에 그 입구에도 작년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동대문 시장 나간 지가 30년, 82년도 신설상가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깨 메고 다니면서 물건 팔고 남들은 팔린 알고 있을 때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적극적인 사고까지 있을 거예요. 세종대 우리 학생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남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최병호 같이 남 10발자국 할 때 반에 반발짝 더 가겠다. 이런 생각까지 해야 돼요. 남한테 배려하는 것도 모든 일에 생각도 창의적인 생각도 남 10발자국 할 때 한 발자국 가다가 한 이틀 하다 말아버리고 이 습관이 있으면요 자다가도 빨딱 일어나게 돼요. 저는 30년 전에 동대문 시장 갔을 때 돈 벌러 갔댔지요. 돈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긴 한데 저한테는 전부였습니다. 그 아니고는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남보다 반의 반발짝 더 가야 되겠다. 못 배웠기 때문에 또 열심히 살아야 돈을 벌어야 된다. 더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남보다 반의 반발짝만 조금 더 가겠다. 반의 반이에요. 남보다 한 10발짝 더 가면 되는 겁니다. 생각. 모든 인생 삶도 반의 반만 더. 고개도 남보다 조금 더 숙여요. 겸손해. 그것도 습관이 돼야 돼요. 그게 차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가지고 가셔도 오늘 1시간 반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내하고는 무슨 관계없는 일이야 하면은 그건 되고요. 제가 제일 존경하지 않는 우리 클고달 창시자이신 딱도 탄이라는 분, 올해 90자신 분이에요. 저 학교인데 싱가포르에 사세요. 아주 노블레스 오블루주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사는 분인데 그분 좌우명입니다. 생각은 창의적으로, 일은 근면하게, 성실하게, 공경에 처했을 때 위기에 아주 긍정적인 사고로. 위기는 반드시 오니까요. 꼭 성공하고 난 뒤에는 겸허한 자세로,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그분의 좌우명입니다. 저는 이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85세 때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 사인해서 이래 나눠준 겁니다. 저 좌우명은 한결같이 부진한 사람 천하에 애로운 일이 없다. 이건 천하문화사. 좀 고루하죠? 그러나 지금 다시 뜨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한결같이 부진한 사람은 천하에 애로운 일이 없다. 조금 일찍 자고 11시에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책도 새벽에 봐야 머릿속 좀 빨리 움직이고 너무 저는 행복해요. 힘이 남아도래. 좀 일찍 자니까요.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11시에 잠들고 2시는 반드시 잠자리 있어요. 5시에 좀 일어나고. 여러분들은 잠을 좀 더 자야 될 거예요. 젊은 사람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만 62세가 될 때 나의 삶은 맹품 인생으로 바꾸고 싶다. 그때는 사업적인 성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열정보다 더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최고급 인생을 살 것이다. 최고의 방법과 최고의 가치로 나의 삶을 더욱 멋진 인생으로 만들고 싶다. 보다 의미 있는 사회 공헌 활동도 펼칠 것이다. 기회가 되면 한국 패션 산업 발전을 이끄는 구심체로 역할도 맡아 평생 내가 살아온 사회의 미래에 더 밝게 하는데 기여하고 싶다. 비즈니스 섹스스에 조그마한 기고한 걸 내가 일부 발췌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질이 있기는 합니다. 올해부터는 멋지게 좀 하려 했는데 조금 차질이 있는데요.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힘입어서 멋지게 한번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예, 바로 책상 뒤에 제가 공격에 빠졌을 때 이 대나무 그림을 선물 받았습니다. 아까 딱도 탄이라는 사모님한테, 부인한테 매년 한마디씩 자라라고. 요 끝이 안 보이는 거는 끝이 없이 무한정으로 자라는 그런 심오한 뜻이 있는 대그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그림이 있으면 저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예. 이제 30년 했으니까 새로운 30년을 위해서 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항상 또 정말 기업가로서 사회에 공헌하면서 정말 노블레스 오블주가 뭐라는 걸 제가 실천에 꼭 옮기도록 멋지게 비즈니스도 잘하고 모범된 삶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패션그룹 형지 꼭 지켜봐 주십시오. 예, 아까 저희 하는 브랜드 몇 개 말씀드렸죠.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